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아까 그 프로그램 하나 설치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안 썼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쓴 게 따로 없군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긴 할 건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밑에 보면은 XAMPP 설치 그리고 SQL YOG 설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단 이 XAMPP라고 하는 이 친구를 좀 설치를 해볼 겁니다. 얘는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설치를 좀 할 건데,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냥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 XAMPP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어차피 최상단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얘 누르고 들어오면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뭐든 좋아요. 상관없으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요거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이 PC도 아마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한 번만 해보고. 지금 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 XAMPP라고 하는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서버 역할을 해줄 친구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자동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앉아 계신 자리가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컴퓨터라고 그러면 그냥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 컴퓨터가 아닌 상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혹여나 이 XAMPP를 사용해서 뭔가 DB를 다루고 있었다면 그 데이터는 사라져요. 우리가 지웠으니까. 물리적으로 지워버리면 이건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따라 하시되 실제 설치는 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게 이제 덮어 씌워져 버리면은 이 XAMPP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재설치를 뭐 덮어 씌우겠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그냥 설치를 해버리면 애초에 오류가 좀 많이 나고요. 진짜로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걸 완벽하게 제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재설치 안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나 혹여나 좀 대면이지만 개인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설치를 직접 안 할 거니까 일단 처음에는 저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본인 OS에 맞는 뭐 맥이면 이걸로 받으시면 되고 리눅스면 이거 받으시면 되고 윈도우면 이거 받으시면 돼요. 네, 학원 PC는 당연히 윈도우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PC가 윈도우겠죠? 맥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운영체제에 맞게 골라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 싶으니까 윈도우 아니면 아마 맥일 거예요. 골라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 저는 윈도우니까 이거 눌러줄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잠깐 대기를 하시면 밑에 알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설치가 받아지고 있죠? 기다렸는데도 하단에 이런 설치되는 과정이 안 나온다.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 나온다면 이때는 이쪽에 있는 클릭 히어를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될 거예요. 문제없이. 이렇게. 이러면 이제 exe 파일이라고 해서 executable 파일, 실행 파일, 즉 설치 파일 하나가 받아지게 되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얘는 금방 받아져요. 이게 받아졌으면 그리고 이 페이지 두 개는 끄셔도 돼요. 더 이상 얘는 뭐 쓸모가 없습니다. 종료해 주셔도 되고. 자,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렇게 방금 설치한 파일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넘버가 붙었겠죠.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셋업 창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지금 진짜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설치를 진행 끝까지 안 하더라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려면 설치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넥스트를 처음에 눌러주시고요. 네네. 잠시만요. 이건 한번 봐드리고 갈게요. 자, 다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이거 하나 빼고 다 지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DB를 다루기 위한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MySQL 하나 빼고 다 빼세요. 물론 이 와중에 지금 회색깔로 돼서 체크를 아예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아예 해제가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그냥 두는 거고, 체크가 가능한 애들 중에서는 MySQL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같이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그만큼 얘가 무거워져요. 얘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XMPP라고 하는 친구가 자잘한 버그성 오류들이 좀 많은 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쓰는 이유는 간편하게 DB 서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자잘한 버그성 오류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해제하고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다른 여기 있는 것 중에 다른 걸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때는 체크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MySQL 하나 빼고 다 해제,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받고 싶어서 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많죠. 사실 바꿔도 상관은 크게 없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혹여나 이 경로를 진짜 바꾸고 싶어서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꿔도 되지만 절대 한글 폴더 안에 넣지 마세요. 이 경로 안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몇몇 프로그램들이 한글 경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이제 오류가 생겨서 시작을 못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폴더명을 한글로 하지 말고 이 사이 중간에 있는 경로에 뭔가 폴더가 또 있다면 거기도 한글 폴더면 거기는 넣지 마세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그냥 바로 설치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은 에러 메시지 워닝창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선택된 폴더가 비어있지 않아, 이거랑 다른 폴더 선택해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한번 확인했던 이 폴더가 실제로 C 드라이브 안에 여기 있어요. XMPP라는 게 사용 중인 XMPP 프로그램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일단 지금 대면에 계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좀 보여드릴게요. 폴더를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다른 폴더 이름이죠. 넥스트를 누르면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이게 영어랑 독일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영어가 차라리 낫겠죠. 넥스트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진행하면 설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실 분들은. 하실 분들은 넥스트 눌러서 설치 진행하고 다 끝나고 나서 최종 인스톨인가 그 버튼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이 뒤에는 사실 넥스트 인스톨이라서 어려울 게 없어요.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스탑. 저도 여기서 끌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다 띄워 놓으신 상태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친구를 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인데 그 4가지도 딱 이 라인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라인 빼고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 더, 요거까지. 이거 끄는 거니까. 끄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걸로도 끌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인데, 자, 지금 현재 여기 PID라고 하는 거랑 포트라고 하는 이 밑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스타트를 눌러서 얘를 실행시키면, 시작을 시키면 숫자가 알아서 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아예 몰라도 되고요. 얘는 조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버튼 알아야 되고, 이 컴피그, 얘는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얘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 이 부분만 딱 알면 돼요. 이 컨트롤 패널 안에서. 자,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화면 일단 보세요. 제가 스타트를 딱 누르면 지금 보시면은 PID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가 나왔고요. 포트라고 하는 부분에도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꺼볼게요. 다시 켜볼게요. 여기 숫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3306 그대로거든요. 이게 바뀌었나요? 이게 바뀌었죠. 이 PID는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부여받는,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프로세스가 존재하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존재할 때 부여받는 고유한 아이디예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OS가 알아서 갖다 박아요. 이 넘버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혀 몰라도 돼요. 알아서 나올 거니까. 바뀌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얘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스타트를 눌렀을 때 문제없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뭔가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면서 3306이 뿅 하고 나왔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건데, 간혹 여기 스타트를 눌렀을 때 여기에 빨간색 에러 메시지로 뭐 already use port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3306이라고 하는 3306이라고 하는 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컴퓨터 안에는 뭔가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 이제 이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간단하게만 알아보자면, 이 포트를 부여받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이 포트라고 하는 건 연결해주는 약간 포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3306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로 우리가 그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포털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번호로 다른 구멍이 뚫려 있으면 우리는 같은 번호를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스타트를 눌렀는데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 포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3306이라는 포트를 없애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그냥 포트를 바꾸면 돼요. 이 3306으로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상관없으니까 바꾸면 돼요. 근데 그럼 이 친구는 제가 지금 XMP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설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타트 눌러보면 다 똑같이 3306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아닌데 스타트를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됐을 때 다 3306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포트 번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트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기본 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DBMS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양하게 종류가 나올 겁니다. 오라클은 1521, MS SQL은 1434, 포스트그리는 5432, 마리아DB는 3306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 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지금 기본 포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기본 포트를 쓰려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기본 포트 아니고 다른 포트 쓰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티베로라고 하는 것도 이제 DBMS의 한 종류인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이 티베로가 우리나라 겁니다. 티맥스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DBMS인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본 포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포트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스타트 한 번씩 다 눌러보실래요? 만약에 빨간색 에러가 났다. 이쪽에 빨간색 에러가 나고 막 안 된다, 나는 이게 안 된다 있을까요? 다들 다 되시나 보네요. 3306이라고 숫자 나오시나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스탑으로 다시 꺼주시고, 자, 이제 이 컴피그 볼 건데 얘 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얘기하죠. 이 로그스라고 하는 거는 얘 클릭해보면 이렇게 mysql_error.log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MySQL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중간에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얘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로그라고 하는 건 개발 쪽에서 항상 뭔가 기록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남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얘를 파악할 일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XMPP 사용하면서 이것까지 까봐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봐도 지금 당장은 크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버튼은 눌러보시면 폴더가 하나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XMPP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버튼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 그냥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열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config 눌러보시면 my.ini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정 파일입니다. 얘를 눌러보실게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으로 바로 뜨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뭘로 여시겠습니까? 를 고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열리기만 하면 돼요.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메모장 쓰시면 편해요. 저도 메모장으로 할 거고. 네, 이제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XMPP 설정을 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XMPP 설정이 아니라 XMPP를 사용해서 구동시킬 DB 서버를 설정할 거예요. 자, 밑으로 살짝만 내려와 보시면은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MySQLD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MySQLD가 시작되는 이 더 MySQL 서버 이 메시지 위로는 안 쳐다볼 거예요. 이 밑으로만 좀 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랑 좀 다르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확실히 없을 겁니다. 자, 이건 설정을 좀 할 건데 저는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거니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존에 있는 걸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새로 설치했으면은 새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화면 잘 봐주세요. 자, 더 MySQL 서버 밑에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사실 안 넣어도 돼요.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이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MySQLD 밑에 이 밑에 있는 포트 3306 되어 있죠. 우리 아까 봤죠 이 숫자. 자,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할 겁니다. Ctrl S 누르면 저장이에요. 그리고 얘를 끌 거고요. 시작을 할 거예요. 포트가 바뀌었죠. 이렇게 포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이 밑으로 건드린다 그랬지 이 위에 있는 거 안 건드린다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 포트가 있거든요. 이 포트를 바꾼다고 포트가 바뀌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MySQLD 밑에 있는 이 포트를 바꿔야 바꿀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파일 자체는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문법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메모장으로 열었으니까 그냥 텍스트 편집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던 설정들 건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보시면은 제 커서가 여기 있거든요. 이 대괄호 닫는 거 옆에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 눌렀을 때 줄이 바뀌었죠 지금. P 앞으로 갔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가겠죠. 이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설정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로 추가해야 되는 거,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설정 잘못 건드려서 이게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설정을 저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야 돼요. 이거 좀 텍스트가 좀 많죠?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같은 거 주의하시고 우리가 딱 건드려야 되는 부분만 건드리시면 돼요. 자, 포트는 알려드렸고 이 포트 바꾸는 거 바로 밑에 줄에 원래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밑에다가 엔터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문자고요. 중간에 하이픈, 대시 아니고 언더바예요.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랑 여기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설정도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이거 한 줄 추가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테이블을 소문자로 만들어도 대문자로 인식이 돼요. DBMS 쪽에선 그래요. 근데 소문자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있고 없고가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불편한 게 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 하나 하고 가는 겁니다. 로얼 언더바 케이스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네임스 띄고 이퀄 마크 띄고 숫자 2예요.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서는 이거 한 줄만 추가하면 돼요. 포트 문제 있으면 이거 바꾸고 문제 없으면 이것만 추가하고 그럼 끝. 밑으로 좀 내려갈 겁니다.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UTF 파일 세팅스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건드릴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저처럼 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샵이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예요. 5개가. 이 샵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설치하면 샵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샵을 제거한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그대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설정은 끝났어요.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샵을 제거한 이 설정은 UTF 파일 세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MySQL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한글도 넣을 거고 뭐 한글 이름으로 뭔가를 막 사용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글 인식이 잘 안 돼요. 한글은 유니코드로 깨져서 나옵니다. 막 그 예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어떤 뭐 파일 열었더니 막 뚝빽깨 막 이런 문자로 써있고 아니면 막 이상한 특수 문자 같은 걸로 막 도배돼 있고 그게 한글이 깨지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정상적으로 한글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정을 완료를 했고 저장까지 하셨으면 그대로 메모장은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설정을 방금 했고 저장하고 메모장을 껐는데 만약에 이 설정을 얘를 킨 상태에서 했다면 얘를 무조건 껐다 켜야지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끄고 나서 설정 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키시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를 눌러보시고 정상적으로 다 나오시나요?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과 그 DB,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원래 같으면 좀 더 접속기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큰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도 내일 수업 때, 내일이 수업이 없구나. 다음 주 수업 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봐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어떠한 명령어를 좀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MariaDB라고 나와요. 저는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면 클라이언트도 같이 받아진다고 했죠. 클라이언트가 접속기인데, 그렇죠? 그 접속기의 이름이 얘예요. MySQL. 근데 이 친구는 껐나? 여기 있네. 이 폴더 안에 실제로 실물 파일로 존재합니다. 여기다. 여기. 얘는 실행 파일이에요. 이렇게 접속기가 그냥 알아서 받아져 있어요. 우리가 XMPP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하면 얘까지 알아서 받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실행 파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타트로 켜놨던 이 데이터베이스 MySQL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수업 때 좀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컨트롤 패널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얘가 문제없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포트 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빨간색 에러 같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사용 중에 갑자기 잘 되던 게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빨간 색깔로 글자로 막 알려줘요. 에러 내용을. 그러면 그런 에러 내용을 봤을 때 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링 하세요. 혹은 번역기를 돌려서 얘가 뭐라고 하는지 파악을 하고 구글링을 하세요. 그러면 에러에 대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듈 서비스에다가 X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초록색 동그라미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건 전혀 상관없고요. 제대로 실행됐나 안 됐나는 얘를 보시면 돼요. 실행이 안 되면 포트 번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타트 눌렀는데 포트 번호 잘 나왔고 얘한테 블럭도 입혀졌고 스타트가 스탑으로 바뀌었고 여기 에러 메시지 없어?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러 메시지가 나왔거나 포트 번호가 안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에서든 얘가 알려줄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진도를 엄청나게 나가거나 뭔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DB가 어떤 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요를 좀 한 거니까 집에 가시면 이거 설치하고 문제없이 세팅하고 실행되는 것까지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말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고 한번 다양한 글들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만 하고 오시면 돼요.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DBMS가 이제 결국에는 SQL 문법을 배운다 그랬고 명령어를 배운다고 했고 그 표준 SQL을 배운다고 했는데 그 SQL 문법은 사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세분화를. DDL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DML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DCL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어차피 하나만 검색해도 묶여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MySQL, DDL. 그러면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 글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 수업에. 그러면 이제 이런 설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접속기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치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색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진도를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